안녕하세요. 지수쌤입니다. 이번에는 수능 완성 국어 영역 실전 모의고사 1회편에 4번에서 7번 지문 함께 보고 문제 해설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문으로 바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눈으로 잠깐 보고 들어갈 건데요. 4번 문제를 보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죠. 그래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실 때는 이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 같은 것들 그냥 짧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둘째 자리 바꿈, 으뜸화음, 소프라노 베이스, 화성화음, 높은 음자리 보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화성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 같죠? 5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내용들도 보니까 음정, 알토, 테너, 높은 음자리 보표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1에 대한 적절한 반응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문을 읽고서 그 지문에 나오는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 내용은 지문을 읽고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인데 보기를 보니까 이렇게 악보가 나오는 걸로 봐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문에 이런 악보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문제 대충 눈으로 스캔해 봤고요. 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문단 음악에서 음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되면 그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며 결합된 음들이 규칙에 따라 이어지면 우리에게 미적 경험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 부분은 약간 이 글의 시작하는 그런 부분, 머릿말, 서론 이런 내용이어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화음은 높이가 다른 음들이 동시에 울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개념 지시가 되는 부분이 좀 중요하죠. 선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음은 높이가 다른 음들이 동시에 울리는 거래요. 두 높이 사이의 간격을 음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개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두 높이 사이의 간격을 음정이라 하는데, 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높이인 도는 1도, 한 간격 차이가 나는 도래는 2도라고 음정을 표현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아마 이제 예시로 예를 들어서까지 음정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니까 아마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3화음은 3도의 음정으로 쌓아올린 3개의 음으로 만드는데 3화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죠. 3화음은 3도의 음정으로 쌓아올린 3개의 음으로 만든대요. 각 음의 명칭은 밑에서부터 근음, 3음, 5음이라 일컫는다. 3화음이 3도의 음정으로 쌓아올린 그 3개의 음인데 이 3개의 음이 각각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가령 자 여기도 예시가 나와 있네요.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려나 봐요. 도를 근음으로 삼는 으뜸 화음인 도미솔의 경우 자 으뜸 화음은 뭐를 근음으로 삼는데요. 도를 근음으로 삼는데 근음에서 근음 즉 도에서 3도의 음정을 쌓은 미를 삼음이라고 부른대요. 그쵸? 근음에서 즉 도에서 3도 올라가면 도레 미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미를 삼음이라고 부른대요. 자, 그리고 다시 미에서 다시 3도의 음정을 쌓은 솔은 뭐라고 부른대요? 오음이라고 부른대요. 미파솔 네, 미에서 솔은 3도의 음정이죠. 그쵸? 그래서 이 솔은 오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때 솔을 근음으로 삼는 솔시레의 딸림 화음 그 다음에 이제 으뜸화음 다음에 딸림화음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딸림화음은 솔시레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여기서 근음은 누구다? 솔이다. 솔. 그리고 파를 근음으로 삼는 파라도의 버금 딸림 화음은 세 번째 화음은 뭐예요? 버금 딸림 화음인데 이 버금 딸림의 근음은 파라고 합니다. 도를 버금 딸림 화음은 도를 근음으로 삼는 으뜸 화음과 함께 주요 3화음이다 라고 하면서 1문단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화음과 음정 그리고 삼화음의 개념을 제시를 하면서 그 주요 삼화음, 즉 이 화음의 주요 삼화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주요 삼화음에는 으뜸화음, 딸림화음, 버금, 딸림, 화음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삼화음은 각각 이 세 개의 음의 명칭들이 있다고 했죠. 도, 솔, 파는 근음,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제일 밑에 있는 게 근음이고, 그 다음에 3도의 음정을 쌓아 올라간 미시라를 삼음이라고 하고, 미시라에서 다시 3도의 음정을 쌓아서 올라간 걸 솔레도, 이 솔레도를 뭐라고 한다? 오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1문단의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2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요 3화음은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느낌을 주므로 주요 3화음만으로도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주요 3화음 중에서 으뜸화음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으뜸화음은 어떤 느낌을 준대요? 안정감을 주어서 곡의 출발로 쓰이는 경우가 많대요. 자, 그리고 딸림화음은 이완되기 직전에 어떤 상태? 긴장 상태이고, 으뜸화음으로 복귀하려는 성질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금 딸림 화음은 어떤 변화? 안정에서 긴장으로 변화하거나 들뜬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요 3화음이 진행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느낌을 주는지를 얘기를 해줬네요. 자, 다음 계속 보면 이때 음의 진행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3화음의 근음을 바꾸기도 한대요. 어떻게 바꿀까요? 원래의 근음 대신 3음을 근음으로 하고 나머지 음을 차례로 쌓는 것을 첫째 자리 바꿈이라 하는데, 자, 첫째 자리 바꿈은 뭐를 근음으로 삼는데요? 3음, 가운데의 3음을 근음으로 삼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으뜸화음의 경우 미솔도가 된다고 합니다. 으뜸화음의 기본화음은 도미솔이었죠. 그쵸? 도미솔이었는데 여기서 3음을 근음으로 삼아야 되니까 미가 제일 밑에 음이 돼버리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5음을 근음으로 하고 나머지를 쌓는 것을 둘째 자리 바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으뜸화음의 경우에 만약에 둘째 자리 바꿈을 했을 때에는 뭐가 근음이 되어야 하니까, 솔이 근음이 되어야 하니까 솔이 가장 아래에 오게 되는 것이죠. 솔도 미가 된다. 네, 그래서 이 문단의 내용은 이제 그 주요 3화음이 진행 과정에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 3화음의 음의 진행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3화음의 근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바꾸는 것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해줬는데, 첫째 자리 바꿈과 둘째 자리 바꿈이 있다. 근데 첫째 자리 바꿈은 3음을 근음으로 하고 둘째 자리 바꿈은 5음을 근음으로 삼는다. 까지가 여기 이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3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을 가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뭐라고 한대요? 기보라고 한대요. 자, 여기도 개념이 제시가 돼 있죠. 화음을 기보하기 위해서는 그림처럼 높은 음자리 보표와 낮은 음자리 보표를 묶은 뭐를 사용한대요? 큰 보표를 사용한대요. 여러분 항상 독서 지문에서 그림이 나오면 이 글과 함께 연결지어서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림처럼 높은 음자리 보표와, 높은 음자리 보표는 이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낮은 음자리 보표, 이 아래에 있는 거, 이걸 묶은 걸 뭐라고 한대요? 큰 보표라고 한대요. 자, 이 그림은 큰 보표였어요. 큰 보표의 기준음은 가운데 도이므로 두 줄 위는 솔, 그리고 두 줄 아래는 파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성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네요. 성부란 무엇일까? 합창을 할 때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차지하는 위치가 성부라고 합니다. 높은 음에서 낮은 음을 담당하는 순서대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를 해주면서 얘네를 뭐라고 묶어서 부른대요? 사성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즉 소프라노는 가장 높은 음, 베이스는 가장 낮은 음을 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소프라노가 제일 높은 음, 그 다음이 알토, 그 다음이 테너, 그 다음이 베이스, 제일 낮은 게 베이스래요. 사성부를 표현할 때는 높은 음자리 보표에, 이 높은 음자리 보표에 어떤 음? 소프라노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 소프라노 음과 알토의 음을. 낮은 음자리 보표에는 자, 그 다음 높은 거 테너, 그 다음 마지막 베이스의 음을 기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부표의 사성부를 기보할 때
이제 음이 높은 걸 순서대로 해서 제일 높은 걸 위에, 제일 높은 음을 나타내는 소프라노를 맨 위에, 그 다음 알토, 그 다음 테너, 그 다음 제일 낮은 거 베이스, 이렇게 기보를 한다는 거죠. 이 순서대로. 이때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외성이라고 한대요. 왜? 바깥에자죠. 그러니까 이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보니까 제일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외성이라고 부른대요. 그 다음에 알토와 테너, 얘는 안에 있죠. 그래서 안내자, 내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맨 아래 성부를 제외한, 자, 맨 아래 성부가 뭐죠? 베이스죠. 이 베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성부, 즉 소프라노, 알토, 테너를 묶어서 뭐라고 한대요? 상삼성, 상 위에 있는 세 개의 성부. 자, 그 다음에 맨 위의 성부를 제외한, 즉 소프라노를 제외한 나머지 성부, 알토, 테너, 베이스를 묶어서 뭐라고 한대요? 하삼성, 아래 하자,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성부. 네, 그래서 3문단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4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주요 4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4성부 중에서 한 성부가 하나를 중복해서 화음을 표현한대요. 그런데 근음이나 오음만 중복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어떤 건 중복이 안 돼요? 3음은 중복이 안 돼요. 그렇죠? 이때 중복하는 음은 한 옥타브 안에 있는 음일 필요는 없대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근음이 솔이면 한 옥타브 위에 솔을 중복해도 된대요. 이렇게 만들어진 화음에서 상삼성의 음역이 한 옥타브 안에 들면, 상삼성은 아까 어떤 게 상삼성이었어요? 맨 아래에 있는 베이스를 맨 아래에 있는 베이스를 제외한 그 나머지 성부가 상삼성이었죠. 상삼성의 음역이 한 옥타브 안에 들면 건반 악기로 연주하기가 쉬운데 한 옥타브를 넘어가면 손가락으로 건반을 다루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때는 뭘로 연주하는 게 유리하대요? 현악기로 연주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갈게요. 5문단. 자, 5문단은 조금 내용이 이렇게 길어 보이는데 오른쪽에 메모해 놓은 것을 풀어서 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5문단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오른쪽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요약된 것과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어지는 화음을 뭐라고 해요? 화성이라고 한대요. 화성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어지는 화음. 화성의 진행에는 뭐가 있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성부의 진행과 두 성부의 진행이 있습니다. 한 성부의 진행에서 음이 올라가면 상행, 음이 내려가면 하행, 또한 음정이 2도 움직이면 순차 진행, 3도 이상 움직이면 도약 진행입니다. 가령 도를 낸 후에 위에 있는 미의 음을 냈어요. 그러면 한 성부의 진행인데 여기서 뭐에 속할까요? 자, 도레미 올라가죠. 음이 올라가죠. 그래서 상행입니다. 상행이면서 자, 순차 진행일까요? 도약 진행일까요? 도레미잖아요. 그쵸? 그럼 몇 도예요? 3도죠. 도레미니까 3도 이상이면 무슨 진행? 도약 진행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계속 볼게요. 한편 두 성부의 진행은 4가지로 나뉜대요. 자, 두 성부의 진행은 이렇게 4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반진행. 반진행은 한 성부는 상행, 다른 성부는 하행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성부는 그 다음이 경사진행인데 두 번째 경사진행. 경사진행은 한 성부가 같은 높이의 음을 내는 동안, 한 성부는 어떤 높이? 같은 높이의 음을 내는 동안 다른 성부는 상행 혹은 하행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진행. 병진행은 두 성부 간의 음정이 동일하대요. 음정이 동일하다.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유사진행은 두 성부 모두 상행이거나 모두 하행인데 모두 상행이거나 하행인데 음정이 달라져야 된대요. 여기까지가 두 성부의 진행 4가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예시인데 한번 볼까요? 한 옥타브 안에서 소프라노가 만약에 라라 시 도를 낸다고 합시다. 그럴 때 알토는 어떤 음을 낸대요? 도, 레,
파를 낸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세 번째 음까지는,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음이죠. 세 번째 음까지는 음정이 몇 도를 유지한대요? 6도를 유지한대요. 자, 여기까지는 6도를 유지하니까 무슨 진행? 음정이 동일하니까 병진행. 그쵸? 병진행은 두 성부 간의 음정이 동일한 진행이라 했잖아요. 도레, 미, 파, 솔, 라. 자, 6도 맞죠? 레미, 파, 솔, 라, 시. 6도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음에서, 자, 여기가 네 번째 음이죠. 네 번째 음에서는 몇 도로 달라졌어요? 5도로 달라졌어요. 파, 솔, 라, 시, 도. 5도죠. 5도로 달라지면서 상행임으로, 모두 상행임으로 시, 도, 레, 파. 둘 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래요? 유사진행이다. 유사진행이다. 유사진행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두 성부 모두 상행이거나 모두 하행이지만 둘 다 지금 상행인데 두 성부 간의 음정이 달라지는 진행이다. 지금 6도에서 5도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레시 6도였는데 파도 5도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사 진행. 자,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었는데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같이 볼게요. 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둘째 자리 바꿈을 한 으뜸마음의 근음은 쏠이다. 자, 아까 둘째 자리 바꿈은 어떤 음을 근음으로 삼는다 그랬죠? 이 문단에 나와 있었는데 오음을 근음으로 삼는 걸 둘째 자리 바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으뜸마음의 그 기본 화음 도미솔에서 세 번째 음 솔을 근음으로 삼아야겠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다. 그 다음에 2번 4성부 중에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외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3문단에 볼까요? 3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었죠?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외성이라고 한다. 우리 그림에서도 이 성부 표시해 보면서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가장 바깥에 있어서 외성이구나 하고 그림과 함께 이해를 해봤습니다. 3번 화성은 화음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어지게 한 것이다. 네, 5문단에 화성 개념 제시하면서 똑같이 말했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높은 음자리 보표와 낮은 음자리 보표를 묶은 것을 큰 보표라고 한대요. 자, 얘도 3문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높은 음자리 보표와 낮은 음자리 보표를 묶은 큰 보표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도약진행과 병진행이 모두 한 성부의 화성의 진행과 관련이 있을까요? 뭐만 관련이 있죠? 도약진행만 한 성부의 진행에 속하고 병진행은 두 성부의 진행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병진행은 두 성부의 진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건 5번이었습니다. 네, 4번 문제는 가장 독서 문제에서 기본적인 문제였네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넘어갈게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5번도 내용 이해 관련된 문제인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3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내성에 해당하는 두 개의 성분은 모두 상삼성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 1문단에 이건 1문단 얘는 다음 내용이고 그림을 먼저 볼게요. 그림. 자,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한번 이렇게 성부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그려봤는데 자, 내성에 해당하는 두 개의 성분은 알토와 테너잖아요. 그쵸? 이 알토와 테너는 어디에 속해요? 상삼성에 속하나요? 그쵸? 들어가죠. 그런데 얘는 이제 사실 하삼성에도 들어가요. 그쵸? 가운데 있는 이 두 개의 성분은. 그래서 1번은 적절하고요. 2번 보겠습니다. 그림에 기보된 파와 도, 그리고 도와 솔은 모두 음정이 5도래요. 맞을까요? 자, 1문단. 이거 왜 가져왔냐면 우리 음정 세는 거 다시 확인해 보려고 가져왔어요. 자, 두 음높이 사이의 간격을 음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같은 높이면 1도, 한 간격 차이가 나면 2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세볼까요?
파, 솔, 라, 시, 도니까 몇 도예요? 5도 맞죠? 그리고 도, 레, 미, 파, 솔? 도, 레, 미, 파, 솔? 자, 얘도 5도가 맞죠? 그래서 2번도 적절하다. 3번 보겠습니다. 사성도로 도가 근음인 으뜸마음을 내려 할 때 미를 중복할 수 있다. 맞을까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4문단에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근음이나 오음만 중복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는 뭐예요? 미는 가운데 있잖아요. 으뜸음이 도미솔인데 가운데 있잖아요. 삼음이잖아요. 삼음은 중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어요. 4번 보겠습니다. 알토와 테너가 병진행일 때 알토가 상행이면 반드시 테너도 상행이다. 맞을까요? 아까 병진행은 뭐라 그랬어요? 두 성부 간의 음정이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음정이 동일하려면 당연히 한 성부가 상행하면 반드시 다른 것도 상행을 해야 되죠. 그쵸? 따라가야 되니까. 음정이 동일하게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4번도 적절하고요. 5번 보겠습니다. 큰 보표에서 기보되는 하삼성 중에는 높은 음자리 보표에 기보되는 성부가 있다. 맞을까요? 자, 그림 다시 가져왔는데 이 큰 보표에서 기보되는 하삼성은 뭘 말해요? 알토 테너 베이스를 말하죠. 자, 이 하삼성 중에는 높은 음자리 보표에 기보되는 성부가 있나요? 자, 여기가 높은 음자리 보표니까 있네요. 정답은 알토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하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1에 대한 적절한 반응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보기 1을 한번 볼까요? 주요 3화음을 한 번 이상 사용하여 다음 내용을 4마디의 곡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마디 1에서 마디 4의 순으로 연주가 진행이 된대요. 자, 이걸 연주를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 내용은 우리 지문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 이 문단을 보면서 같이 풀어야겠죠? 네, 6번의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 정답은 네, 4번이고요. 이 문단에서 으뜸마음, 딸리마음, 버금딸리마음 이 주요 3하음들이 어떤 느낌을 냈는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이 문단에서. 그러면 이제 보기 2를 보겠습니다. 기억. 마디 1은 연주 순서가 첫 번째이고 평온함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마디 4는 안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 두 마디는 어떤 화음? 으뜸마음을 사용해야겠대요. 자, 맞을까요? 이 문단의 내용 볼게요. 으뜸마음은 안정감을 주므로 곡의 출발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기억, 설명 적절해 보이죠? 그쵸? 연주 순서가 첫 번째다. 곡의 출발로 쓰인다는 얘기잖아요. 마디 1이 평온한 가정에 있던 사람이다. 평온한 가정에 있던 사람이니까 뭔가 안정감을 주는데도 이제 적절할 것 같고 으뜸마음이 또 곡의 출발로 쓰이는 부분이니까 네, 으뜸마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마디 4 보겠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안정을 찾는다. 이죠? 자, 마디 2에서 이 평온한 가정에 있던 사람이 봄 기운에 흥분돼서 타지를 떠돌았어요. 마디 3에서는 자기 행동 반성하고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마디 4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뭘 찾았어요? 안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안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기 안정감을 주므로 그러면 안정이니까 으뜸마음 써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적절하다. 기억은 적절하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니은. 마디 2에는 봄 기운에 의한 감정이나 집을 떠난 상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딸리마음을 쓰라고 했는데 맞을까요? 딸리마음? 딸리마음 언제 쓰래요? 이완되기 직전의 긴장 상태이고 으뜸마음으로 복귀하려는 성질이 강하대요. 그럼 마디 2에서 딸리마음을 써야 될까? 근데 그 다음 마디 3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향을 그리워한다. 근데 이게 안정 상태는 아니잖아요. 안정 상태 으뜸마음으로 복귀하려는 성질이 강한 딸리마음을 여기 써야 될까? 조금 그런데? 그럼 버금딸림 아닐까요? 버금딸리마음은 안정에서 긴장 상태로의 변화나 들뜬 감정을 표현하는 화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마디 1에서 마디 2로 갈 때 안정에서 긴장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평온한 가정에 있던 사람이다. 안정해서 지금 집을 나와 타지를 떠도는 긴장 상태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을 봄 기운에 흥분됐으니까 지금 들뜬 감정 아니에요? 맞네요. 그쵸? 그러면 마디 2에서는 딸리 마음이 아니라 버금 딸리 마음이 좀 더 적합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계속 보면 마디 3에는 해당 마디 내용과 마디 3에서는 해당 마디 내용과 뒤따르는 마디의 화음을 고려했을 때 뒤따르는 마디의 화음이 뭐예요? 마디 4잖아요. 얘를 고려했을 때 버금 딸림 화음을 사용해야겠대요. 근데 마디 3이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안정을 찾는다는 건데 그럼 우리 아까 봤던 화음 중에서 마디 4는 뭐가 제일 적합해요? 네, 딸리 마음이 제일 적합하죠. 왜냐면 딸리 마음은 어디로 복귀하려는 성질이 강하대요. 으뜸마음으로 복귀하려는 성질이 강하대잖아요. 그러니까 으뜸마음으로 가기 직전인 마디 3에서 딸리 마음을 써야겠죠. 그래서 니은은 왜 틀렸어요? 반대로 썼죠. 그쵸? 마디 2에서 버금 딸림 화음을 마디 3에서 딸림 화음을 사용해야겠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틀렸습니다. 기억이 지금 맞았고 니은이 틀렸네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마디 2의 근음과 마디 3의 근음은 모두 으뜸마음에 없는 의미겠군 했어요. 자, 얘는 지금 이 보기 1의 마지막 이 문단을 읽고 풀어야 되죠. 이때 마디 1과 마디 4에는 자리 바꿈을 사용하지 않는 동일한 화음을 쓴대요. 그러니까 으뜸마음은 그 도미솔 기본 화음 쓴다는 거예요. 마디 2에는 첫째 자리 바꿈을 마디 3에는 둘째 자리 바꿈을 한대요. 그럼 뭐예요? 버금 딸림 화음에서 첫째 자리 바꿈을 해야 되고요. 딸림 화음에서 뭐 해야 돼요? 둘째 자리 바꿈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1문단에서 그 주요 3화음에 뭐가 있는지 확인했었잖아요. 그쵸? 자, 버금 딸림 화음은 파라도예요. 파라도를 어떻게 하래요? 첫째 자리 바꿈 시켜버려요. 그러면 뭐를 근음으로 삼아야 돼요? 첫째 자리 바꿈이니까 삼음을 근음으로 삼아야 되죠. 파라도의 라가 근음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다시 딸리마음 보면 딸리마음은 몇째 자리 바꿈? 둘째 자리 바꿈 쓰래요. 딸리마음은 둘째 자리 바꿈. 딸리마음 기본이 뭔데요? 솔시레예요. 솔시레에서 둘째 자리 바꿈 하려면 뭐를 근음으로 삼아야 돼요? 오음을 근음으로 삼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자, 다시 디귿 볼게요. 마디 2의 근음과 마디 3의 근음은 모두 으뜸마음에 없는 의미겠군. 자, 마디 2의 근음이 뭐예요? 버금 딸림 화음에서 우리가 첫째 자리 바꿈 시켰더니 뭐가 근음이 됐어요? 라가 근음이 됐죠. 마디 3의 근음은 뭐가 돼요? 딸림 화음에 둘째 자리 바꿈 시킨 거 레가 되죠. 그쵸? 그러면 다시 읽어볼까요? 라와 레는 모두 으뜸화음에 없는 의미겠고 으뜸화음이 뭔데요? 도미솔이잖아요. 도미솔 안에 라와 레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 의미겠군 했으니까 적절하죠. 그쵸? 그러면 기역과 디귿에 해당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다음 큰 보표는 이게 큰 보표네요. A, B, C 순으로 연주가 진행이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악보를 보고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까 그 사성부를 어떻게 기보하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일단 7번의 정답부터 말하자면 4번이 정답이고요. 네,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지문에 있었던 거 얘기를 해보자면 자, 높은 음자리 보표에 제일 높은 음 소프라노, 그 다음 높은 음 알토 기보합니다. 자, 낮은 음자리 보표에 기보하는 거는 알토 그 다음으로 높은 테너 그리고 제일 낮은 음 베이스가 기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얘는 소프라노, 얘는 알토, 얘는 테너, 얘는 베이스 이 순서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음을 미리 써볼게요.
소프라노에 해당하는 이 음은 레미파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죠? 상행하네요. 그리고 알토는 솔, 솔, 라. 동일 진행하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시, 테너는 시, 도, 도. 시 올라가, 상행했다가 같아지죠. 자, 그리고 베이스는 솔에서 시작하는데 하행에서 도, 다시 올라가서 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A에서 B로 진행할 때 소프라노는 도약 진행을 한대요. 그럼 우리 어디만 보면 돼요? 여기만 보면 되죠? 그쵸? 레에서 미로 어떻게 갔어요? 올라갔어요. 레미. 그런데 몇 도 올라갔어요? 2도 올라갔어요. 그쵸? 그런데 도약 진행이라네? 도약 진행은 3도 이상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약 진행이 아니라 지금 레미는 순차 진행한 거니까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A에서 성부간 중복된 음과 자, A에서 이 부분 A에서 성부간 중복된 음과 C에서 성부간 중복된 음은 서로 같대요. 같을까요? A에서 중복된 음은 솔이죠. C에서 중복된 음은 파죠. 그러면 솔과 파 같나요? 다르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B에서 C로 진행할 때 높은 음자리 보표에서는 유사 진행이 나타난다. 자, 높은 음자리 보표라고 했으니까 이 알토와 소프라노만 보면 되죠. 그쵸? B에서 C로 진행할 때 유사 진행이 나타날까요? 한번 볼까요? 유사 진행은 뭐라고 했어요? 이 성부가 모두 상행하거나 모두 하행해야 돼. 똑같이 일관적이어야 돼. 그런데 음정은 달라지면서 그 진행이 가야 돼요. 자, 일단 소프라노, 미파 상행하네요. 알토, 솔라 상행하네요. 자, 둘 다 일관적으로 상행한다는 건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음정이 달라지면 유사 진행이에요. 그러면 음정 계산해봐야겠죠? 솔라시 도레미 6도 맞겠죠? 라시 도레미파 라시 도레미파 얘도 6도죠. 그쵸? 그럼 뭐야? 음정이 달라지지 않았네요. 그러면 뭐예요? 음정이 동일하니까 병진행이죠. 병진행. 유사진행이 아니라 병진행.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테너와 베이스가 A에서 B로 진행할 때는 반진행을 한대요. 자, 지금 테너와 베이스가 A에서 B로 진행할 때 자, 이 부분까지 반진행이라는데 반진행 만나봅시다. C에서 도 상행했네요. 솔에서도 하행하네요. 자, 하나는 상행하고 하나는 하행하네요. 반진행 맞죠? 그쵸? 자, 그리고 B에서 C로 진행할 때 경사 진행이래요. 맞는지 봅시다. 자, 테너는 도 똑같죠? 그렇죠? 같은 음으로 진행했어요. 테너는. 그런데 베이스는 어때요? 도에서 파로 상행했어요. 그럼 경사 진행 맞죠? 경사 진행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 성분은 같은 음으로 진행하는데 다른 성분은 상행하거나 하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베이스는 상행하는 경사 진행인 거죠. 그럼 가장 적절한 거 4번 맞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상삼성의 음역에 따른 연주 악기를 고려할 때에는 C는 현악기보다 건반악기로 연주하는 게 유리하다. 자, 아까 4문단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 옥타브 넘어가면 뭘로 연주해라? 현악기로 연주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C의 상삼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한 옥타브를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현악기로 연주하는 게 유리해서 5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그 7번의 문제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4번에서 7번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8번에서 13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